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각 이거 네. 모든 외신들이 다 쓰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발표된 월요일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 기각되기까지 모든 외신에서 정말 이 내용만 다뤘어요. 그래서 네. 이 소식이 보도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사드에 관한 거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한일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있었는데 정말 삼성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랬죠. 모든 뉴스를. 예. 구속영장 기각 결정 전에 외신들의 주된 보도 태도는 어땠습니까? 뭐 일단 기존에 이제 뭐 한국에서 기존에 이제 재벌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면 뭐 이제 가능성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외신은요.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그래도 이번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스캔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이번에는 좀 구속영장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외신에서도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들 보도합니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주말 내내 매 주말에 박근혜 퇴진, 재벌 총수 구속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왔던 수많은 한국인들 분노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요. 물론 이번 영장 기각이 사건 자체가 뭐 혐의 없다 이렇게 기각한 것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만 판단한 것임에도 특검에게 충격적이었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네.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는만 하더라도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가디언지 같은 경우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법을 전면 집행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가디언지에서는요. 민주당에서 낸 성명서까지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되고 최순실은 구속됐는데 삼성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성명서 내용까지 소개를 했죠. 우리 정부 또 우리 사법부가 네. 재벌한테는 관대하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분석 기사들도 네. 또 있겠군요. 아무래도 그 기사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과거부터 일이 이랬으니까.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걸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재벌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하에 가벼운 처벌만 받거나 아니면 대통령 사면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 우선 정서 이것이 과연 오늘의 한국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도 과거만큼 먹힐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만약에 이제 뭐 제대로 처리가 되면 이번 사건이 한국의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민주주의와 사법체계가 과연 재벌의 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뭐 삼성만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삼성 일가 징역형 받은 적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당장 그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뇌물과 탈세로 2번이나 기소됐는데 단 하루도 징역을 살지 않았다. 4번 집행유예 판결,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사면 대통령 복권. 사면. 예. 그랬죠. 그래서 사면 복권되면 이제 경영진에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AP통신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그 이건희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요. 2009년에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을 때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런 사면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사면 이후에 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회복하면서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따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SK 총수들 뭐 다 과거의 횡령이나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 징역 살지 않았고 재벌 총수를 구속할 경우 국가 경제에 피해가 갈 것이다 라고 우려해서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예. 그러면 그 대가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나 일자리 창출 발표로 답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CNN 머니 같은 경우는요. 1월 17일 그러니까 아직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이었는데 이런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는 않을 것이다. 또 곧 집행유예 복귀할 판결 것이다. 받고 또 나올 네. 것이다 이런 얘기로.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주요 외신들은 대체로 만약 구속된다면 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사법 체계의 중요한 한 분기점 그렇죠. 이렇게 보았는데 아직 그 분기점을 못 넘었다. 뭐 네. 이런 시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과거의 역사, 재벌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역사가 또 되풀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그래서 이게 범죄가 없어지는 변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은 계속 그런 나오죠. 얘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은 경우 지금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무죄가 입증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추후 구속영장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 활동에는 조금 차질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래도 우리 국내 언론도 다 똑같이 보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BBC 보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라는 기대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있었는데 예. 그것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특검이 이제 삼성 그 다음에는 SK나 롯데 등 다른 재벌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해왔는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예. 자,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부터 주로 네. 경제지를 중심으로 네. 경제의 악영향,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문제 있다. 뭐 이런 논조들이 쭉 등장했었잖아요. 그렇죠. 최고 외신- 경영진이 구속되면 당연히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길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면 국가 경제에 차질이 그러니까. 있다.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봅니까? 외신도 이 논리들을 소개는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논조가 있어요. 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은 경우인데요. 이재용을 기소한다는 것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 산업 분석 기관의 전문가 패트릭 무어헤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 삼성은 기본적으로 소비재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스캔들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의 고위 리더십은 글로벌 브랜드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소비재 시장에 집중한다는 게 네. 정치적으로 거래나 협상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일반 소비자가 그냥 제품이 좋으면 사는 거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소비재 소비자가 시장이 아닌 보기에는, 예를 들면 중화학공업의 어떤 뭐 이런 거라면 그런 경우는 다르겠죠. 정치 스캔들 네. 때문에 외국의 무슨 큰 뭐 도로공사나 교량건설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 계약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이렇게 있겠죠. 구분하는군요. 소비재 네. 시장. 예. 네, 그래서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거에서도 외신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에서는 삼성이 어떤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지금처럼 삼성에서 집중하고 있는 소비자 그 전자기기 그 시장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 수사 관련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제품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삼성에게 지금 더 위협적인 도전 과제들은 국내에서 이런 정치적 스캔들이 아니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적을 해요. 그럼 뭐가 도전이라는 거죠?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라든가 예. 아니면 지금 삼성 세탁기도 또 뭐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미국에서 심야 코미디 쇼의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면 이것이 세계 소비자들에게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 스캔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커렌트 애널리시스라는 기관에서 소비자 기기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에비 그린가르트라는 사람의 말을 소개를 하는데요. 모든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 그렇죠. 서구 소비자들에게는 정치 부패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보다 제품 관련 스캔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그게 정말 국가 경제에 무슨 피해를 미친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시각이었어요. 네. 이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네. 재벌들이 전부 돈 내서 재단 만들고 이 과정을 쭉 보도하면서 근본적인 재벌 개혁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은 쭉 있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계속 되겠네요. 외신에서도. 네, 대표적으로 블룸버그지는요. 1월 17일에 아예 사설을 실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삼성 스캔들이 한국의 창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그 사설을 실었는데요. 이 사설 내용에서 보면은 좀 꼼꼼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유명인사 한 명,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유명인사 한 명 더 잡아 넣는다고 해서 한국의 정경유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서 향후 이런 스캔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과 같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장기적이고 좀 영구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짚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현재 3세, 4세로 승계되고 있는 이 재벌 총수 일가가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은 공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그 공적 존재에 재벌 총수 일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문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재벌이 아주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관계를 통해서 막강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지금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했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기존의 구조도 해체하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전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재벌 지배구조 개혁 이 얘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짚고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국내의 경제 활동을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네. 문제. 예. 그래서 5대 재벌의 매출을 총 합치면 한국 GDP의 10%에 달하는 상황,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은 기업 간 그 재벌들 내부의 내부 거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고용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 규제 강화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본 및 기술 적극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또 네. 재벌 독점 이거 그렇죠. 개혁해야 한다. 네. 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참 어려운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런 개혁 법안들이 마침내 한국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네. 좋은 방향이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정치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자꾸 사람들이 재벌 개혁의 비용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 개혁으로 얻게 될 득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벌 경영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설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면 기업의 크기 아니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아이디어와 에너지 자체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그런 기업가 정신과 문화의 양성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1월 17일자 사설. 네. 이건 좀 다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설에도 언급됐지만 네. 각종 재벌 개혁 또 등등에 관한 법안들이 마침내 논의되고 있다. 네. 논의만 될 것이 아니라 2월 임시국회에서 몇 가지 입법 성공되는 거 이것까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있는 역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재벌이 대부분 한번 본인 혹은 2대, 3대에서 한 번씩은 이제 구속되거나 했거든요. 네. 대체로 네, 대체로. 상속 아니면 비자금이죠. 네. 예, 상속을 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속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일하게 삼성만 단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구속은 다 피했죠. 그리고 네. 다시 백유해 이렇게 나오죠. 참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정권하고 그만큼 유착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속 1등을 유지했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삼성이 정말 구속될 만한 사안이 한 번도 없었는지
그 역사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만 한번 짚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삼성에 구속될 뻔했을 법한 사건들에 대한 역사. 네, 일단 뭐 자, 박정희 씨가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부정 축제자로 네. 지명했죠. 그러나 구속은 안 됐고요. 61년이고 64년에는 이른바 300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300이라는 게 이제 소비재인 하얀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 시멘트, 설탕인데 이걸 각각 담당하던 재벌들이 이 담합을 해서 5배 폭리를 취해요. 이게 전부 소비재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5배나 폭리를 취했지만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역시 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죠. 예, 사카린 사건이라는 게 사카린. 일어나는데 이거는 사실은 박정희 씨와 이병철 씨의 공모 사건입니다. 그게 그 이명희 씨, 그 이병철 전 회장의 장남이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예, 나중에 저기 자서전을 썼죠. 이 회고록에 예. 보면 이렇게 그 삼성이 밀수를 한 사건이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이 했다 밀수를. 예, 공모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 1964년에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네. 당시 가장 중요했던 건 비료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농업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예, 그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이제 비료 공장을 세우는데 이거를 삼성한테 부탁을 하죠. 네. 근데 삼성 돈 없다고 이제 네. 이제 정부 지원을 요청해요. 차관 들어오겠다고.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미쓰이로부터 이제 이 기계를 들여오는데 4,200만 달러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100만 달러를 커미션으로 받아요. 100만 달러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1,000억쯤 될 겁니다. 그때 네. 그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삼성이 합니다. 삼성, 그러니까 워낙 액수가 크니까. 예, 이게 네. 들여올 방법이 없어요. 당시는 외환이 통제돼 있었기 때문에 들여올 방법이 없으니까 박정희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그 돈을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는데 사건 처리되기로는 그 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냥 들여올 수 없으니까 예. 사카린 혹은 뭐 필요한 기계들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고 나머지는 이제 이 소비재로서 많이 사람들이 원하던 것들 뭐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예, 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카린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설탕 대용품인 사카린이 있었는데 그걸 세금을 안 내야지 그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밀수를 하는 거죠. 예, 밀수를 한 거죠. 네, 근데 밀수를 그러니까 하는데 그거를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미리 말을 해요. 예. 밀수하자고. 그래서 밀수를 도와줘요. 중앙정보부가. 그러니까 밀수를 도와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리베이트 나눠 먹자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권도 정권 유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나눠 먹자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터지냐면 예. 하역 일꾼이 예. 사카린 몇 부대를 훔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건에서 벌어집니다. 예. 몇 포대. 예, 몇 부대를 훔쳤는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경향신문에 적발이 돼서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예, 터집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가 5대 이 사회 악 중에 하나를 밀수로 했거든요. 밀수로 5대 사형을 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밀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밀수를 했는데 이제 이병철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밀수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네. 이 모든 죄는 이병철 회장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예. 뒤집어 쓰게 되고 그때 이제 그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러나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구속은 피했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 주식을 모두 포기하고 근데 이제 2년 뒤에 다시 복귀를 하죠. 네.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스토리라요. 엉뚱하게 이제 구속된 거는 이창희 씨예요. 이창희 씨 둘째 아들이 구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명희 씨가 뭔가 눈에서 벗어나서 셋째 그렇죠. 아들인 이건희 씨가 이제 네. 승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소위 자식들 간에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이재용 공모 사건은 이미 선대에서 네. 이병철 박정희 공모 공모 사건. 밀수 사건으로 이미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이제 돈을 나눠 먹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요때 벌어진 또 추가적인 사이드 사건이 뭐냐면 이병철 전 회장이 대구대를 헌납합니다. 대구대. 그렇죠. 이제 그만두면서 네. 대구대하고 한국비료를 헌납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둘 때 내가 한국비료를 만드느라고 이랬는데 네. 이 한국비료를 다 만들면 헌납하겠다. 그러면서 대구대를 헌납했고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영남대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말이 헌납이지 강탈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헌납했다면 국가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거랑 가죠. 자기 거. 개인이 가죠. 예, 예. 그러니까 이병철 전 회장이 대구대를 잘못했으니까 뭐 좀 내놓을게 하면서
재산 국고로 기속시켜야 할 재산을 내놨는데 네.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내 거야.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서거를 하고 남은 재산 영남대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그게 내 거야 하고 영남대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최태민 씨가 등장하죠. 최태민 씨 일가가 영남대를 이제 실질적으로. 예, 나중에는 이제 예. 최태민 씨가 실제로 관리를 하죠. 뭐 그런 건 많아요. 부일장학재단도 나중에 정수장학재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박정희 유경수 장학재단으로 돌변해버리죠.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이어진 스토리예요. 여기서 최태민 일가가 최 씨 일가가 이때 등장을 해가지고 영남대 땅을 막 팔아먹어요. 네. 그러면서 비자금을 막 챙기죠. 그 비자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자기들이 이제 부를 계속 증식해 가는데 근데 이게 참 히스토리가 뭐랄까요. 상징적인 게 이 대구대가 최 씨, 경주 최 씨라고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자. 네. 그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최준 선생이 그러니까 독립군 운동자금 대주던 그분이 마지막에 독립운동가의 자금줄로 다 재산을 뿌리고 남은 재산을 이 대구대에 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구대를 일제시대 장교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최 씨 일가와 함께 다 빼먹어요. 이 히스토리가 우리나라 근대사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주 최 씨가 상당히 청부였는데 그게 네. 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박정희 씨 일가가 네. 소유하게 되고 그걸 최태민 씨가 관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 최 씨의 마지막은 박정희 대통령이 털어서 드신 거예요. 그렇죠. 털어 드시고 그리고 그걸 최 씨 일가가 땅을 다 빼먹었어요. 네. 이 히스토리는 정말 대단한 히스토리인데 저희가 따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자 이게 사카린 사건입니다. 이때도 지금 사건의 원형에 해당되는 사카린 밀수 사건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는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재벌 회장만 징계하고 끝났고 그럼 징계하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2년 있다 다 복귀했죠. 예. 네, 사실은 그게 공모 사건이었기 때문에 돈 나눠먹다가 이제 사카린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덮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박정희가 더 많이 먹게 된 거죠. 밀수를 공모했다는 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진상 전체는 이병철 회장 아들 이명희 씨가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그냥 폭로를 네, 해버렸죠. 네, 그렇죠. 90년대 한참 지나고 나서 네.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삼성을 승계했으면 아마 그런 자서전이 안 나왔을 텐데 또 셋째한테 뺏겼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폭로를 튀어나오게 된 해버렸죠. 거죠. 폭로를 해버리고 그 이후로 이 가족들 첫째와 셋째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고. 그렇죠. 예. 지금도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원조고요. 자 그다음에 짚을 만한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 이게- 김영철 변호사가 폭로한 네. 비자금 조성에 관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특검까지 만들어서 특검을 조사했고 큰 사건이었어 아주. 예, 4조 5,800억 원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것도 상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주식을 차명으로 삼성 임직원 이름으로 해서 이제 이건희 씨한테 상속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유명 그림들. 네네. 예, 뭐의 눈물? 뭐 그 유명한 네. 그림. 그것도 거기서 나왔죠. 사조입니다. 사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놓은 거죠. 네네. 네, 다른 사람이라 하면 자기 직원들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원들은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얘기도 나왔었죠. 예. 예. 내 통장에 그러니까 직원들 이게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에 계좌에 막 50억씩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나왔었죠. 큰 사건이었죠. 예, 큰 사건이었고 이건희 씨도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특검이 삼성의 상속을 도운 결과가 됩니다. 맞습니다. 차명을 실명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결국 2조 가량을 이제 실명 전환을 해서 이건희 씨 지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예술이에요, 이게. 그 위기를 본인대로 기회를 삼아서 이 기회에 그럼 차명을 다 실명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털어야 되겠네? 이 기회가 된 거예요. 특검이 그걸 도와줬어요. 예,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1조 원의 사제 출연을 하겠다고 이제 네. 이건희 씨가 약속을 합니다. 경영권 물러나고 1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 2008년에 했으니까 지금 8년 9년째죠. 네. 근데 그때 얘기는 뭐였냐면 이게 너무 거대한 돈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재단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9년째 삼성이 세계 1위 기업 삼성이 9년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9년이 걸리고 있고 아직 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1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건희 씨가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식물 인간인데 근데 작년에 배당금이 1,8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 몫의 배당금이 1,800억. 1,800원 아니고요. 그게 이제 2008년부터 배당금만 합쳐도 1조 원 가량이 되는 거죠. 자, 참 부자들이에요. 네, 이 차명 계좌가 한 번 더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건희 씨 성 관련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 1번 하다가 사라져버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쓰러지기 전에 어떤 그 동영상인데 그분이 만약에 현직에 있고 정정했었으면 그것도 큰 이슈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끝난.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쓰러져 있으니까 뭘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는데 그 집이 김인 사장의 소유로 돼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차명인 거죠. 김인 사장은 사실은 몰랐고 아직도 차명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차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정권과 재벌들의 유착이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는 소위 가족 족벌, 전 세계에 없는 형태 재벌 이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재벌이라는 용어. 그래서 재벌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소위 해외 경제학자들도 재벌이라는 말을 그냥 재벌이라고 써요. 네, JAEBOL 또는 CHAEBOL. 다른 나라에는 없는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재벌이라고 하는 족벌 그 가족 체제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보통 작죠. 그렇죠. 다른 나라. 근데 이게 커진 건 뭐냐면 순환 출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커졌고 그러니까 재벌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전부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51% 그렇죠.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순환 출자에서 지금 약한 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상속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말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초대형 특검으로 우리나라 재벌을 털면 재벌들 대부분은 재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네, 계열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되고. 예, 지금 사실 가장 큰 위험은 그게 계열을 엮어놓는 것도 마치 그 연안개 같아요. 삼국지 나오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배끼리 묶어 놓는. 예, 안전하지만 사실은 이 화공이 들어오면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이게 적벽대전에서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한 군데에서 터져버리면 그게 전 계열로 번지게 되고 선단식 경영 소위. 그렇죠. 선단식 경영이 바로 그 연안개예요. 방통이 이제 꼬셔가지고 만든 연안개. 근데 그게 불이 한번 나면은 그게 이제 IMF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불 지르잖아요. 그게 화공이 되면 그게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더구나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근데 3대 세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북한에. 이게 안 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약탈적인 자본들이 요 약점을 노리고 쳐들어온 게 IMF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아직도 많이 남았으나 일단 대표적인 거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러면 그 대가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나 일자리 창출 발표로 답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CNN 머니 같은 경우는요, 1월 17일, 그러니까 아직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이었는데, 이런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는 않을 것이다. 또 곧 복귀할 집행유예 판결 것이다. 받고 또 나올 네. 것이다 이런 얘기로.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주요 외신들은 대체로 만약 구속된다면 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사법 체계의 중요한 한 분기점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아직 그 분기점을 못 넘었다. 뭐 네. 이런 시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과거의 역사, 재벌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역사가 또 되풀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그래서 이게 범죄가 없어지는, 변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더 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은 계속 나오죠.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은 경우 지금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무죄가 입증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추후 구속영장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작일 뿐이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만약에 이제 뭐 제대로 처리가 되면 이번 사건이 한국의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가 과연 재벌의 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예. 그런데 뭐 삼성만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삼성 일가 징역형 받은 적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당장 그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뇌물과 탈세로 2번이나 기소됐는데 단 하루도 징역을 살지 않았다. 4번 집행유예 판결,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사면 대통령 복권. 사면. 예. 그랬죠. 그래서 사면 복권되면 이제 경영진에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AP통신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그 이건희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요. 2009년에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을 때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런 사면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사면 이후에 올림픽위원회 위원직을 회복하면서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따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SK 총수들 뭐 다 과거의 횡령이나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 징역 살지 않았고 재벌 총수를 구속할 경우 국가 경제에 피해가 갈 것이다 라고 우려해서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 활동에는 조금 차질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무래도 우리 국내 언론도 다 똑같이 보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BBC 보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라는 기대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있었는데 예. 그것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특검이 이제 삼성 그 다음에는 SK나 롯데 등 다른 재벌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해왔는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예. 자,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부터 주로 네. 경제지를 중심으로 네. 경제의 악영향,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문제 있다, 뭐 이런 논조들이 쭉 등장했었잖아요. 그렇죠. 최고 경영진이 구속되면 당연히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길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면 국가 경제에 차질이 있다.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봅니까? 외신도 이 논리들을 소개는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는 논조가 있어요. 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은 경우인데요. 이재용을 기소한다는 것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 산업 분석 기관 포스트는요. 물론 이번 영장 기각이 사건 자체가 뭐 혐의 없다 이렇게 기각한 것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만 판단한 것임에도 특검에게 충격적이었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네.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는만 하더라도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가디언지 같은 경우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법을 전면 집행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고요. 그래서 가디언지에서는요. 민주당에서 낸 성명서까지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되고 최순실은 구속됐는데 삼성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성명서 내용까지 소개를 했죠. 우리 정부 또 우리 사법부가 네. 재벌한테는 관대하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분석 기사들도 네. 또 있겠군요. 아무래도 그 기사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과거부터 일이 이랬으니까.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걸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재벌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하에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대통령 사면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 우선 정서 이것이 과연 오늘의 한국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도 과거만큼 먹힐지에 대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각 이거 네. 뭐 모든 외신들이 다 쓰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발표된 월요일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 기각되기까지 모든 외신에서 정말 이 내용만 다뤘어요. 그래서 네. 이 소식이 보도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사드에 관한 거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한일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있었는데 정말 삼성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랬죠. 모든 뉴스를. 예. 예. 구속영장 기각 결정 전에 외신들의 주된 보도 태도는 어땠습니까? 뭐 일단 기존에 이제 뭐 한국에서 기존에 이제 재벌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면 뭐 이제 가능성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외신은요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그래도 이번에는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네.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스캔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이번에는 좀 구속영장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외신에서도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들 보도합니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주말 내내 매 주말에 박근혜 퇴진, 재벌 총수 구속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왔던 수많은 한국인들 분노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워싱턴